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필재 TV입니다. 뉴욕은 세계 최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 미국의 상업, 금융,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1789년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곳이기도 하며 1790년까지 미국의 수도였습니다. 뉴욕은 교회를 포함하여 1600만 명이 넘는 방대한 인구를 수용하는 거대 도시로 미국 내에서도 독자적인 세계를 이루는 독특한 곳입니다. 국지적으로는 대무역항으로서 대서양 항로의 서단에 위치하는 가장 중요한 항구이며 1920년대 이후에는 런던을 대신하여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국제적인 지위 향상과 함께 세계 경제에 대한 지배적 지위는 한층 강화되었으며 1946년 유엔 본부가 설치된 후에는 국제정치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뉴욕에 처음으로 도달한 유럽 국가는 프랑스였습니다. 16세기 초중엽 당시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카를 5세와 경쟁 중이었습니다. 아즈텍과 잉카를 정복하고 다량의 금은을 수탈하고 있던 카를에게 경쟁심을 느낀 프랑스와는 1524년 조반니 다 베라차노를 후원하여 오늘날의 뉴욕을 탐험하게 했습니다. 이때 조반니는 프랑스화가 즉위하기 이전 프랑스 서남부의 앙굴렘 백작이었다는 데에서 착안하여 자신이 발견한 땅을 누벨 앙굴렘, 즉 새 앙굴렘이라고 불렀지만 정착지를 세우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프랑스화와 그 뒤를 이은 앙리 2세는 신대륙 개척보다 합스부르크와의 싸움을 우선했으며 앙리 사후에 위군호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끝내 프랑스의 정착지는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뉴욕 일대를 탐험한 사람은 1609년 9월 헨리 허드슨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인이었지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 선박의 선장이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인도네시아 바타비아, 현재의 자카르타에 본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 정부의 지시를 받아 유럽에서 희망봉을 돌아 인도네시아로 가는 기나긴 백길을 단축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허드슨은 오늘날 각광을 받고 있는 북극 항로를 개척하고자 시도했습니다. 바타비아에서 동아시아를 거쳐 북극해를 건너가는 항로로 가면 네덜란드에서 인도네시아까지의 항로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듣고 실행에 옮겼지만 북극 바다의 얼음에 막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캐나다 북쪽 바다를 지나는 길을 탐색하게 됩니다. 허드슨은 우선 그린란드를 거쳐 대서양 서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뉴저지주 남쪽 끝 케이프 콧을 발견하고 북상하여 허드슨강 입구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허드슨강을 타고 북상하다가 다시 내려와 뉴 잉글랜드 해안을 탐험하게 됩니다. 허드슨은 자신의 탐험 과정을 보고서에 담아 자신에게 봉급을 주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보고했습니다. 그는 보고서에서 아메리카 동해안을 자원이 풍부하고 인디언들과 교역하기 좋은 곳으로 미화했습니다. 당시 세계는 신대륙 개척의 선두에 섰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쇠퇴하고 네덜란드가 부상하던 시기였습니다. 네덜란드는 허드슨의 보고에 따라 함대를 보내 아메리카 동부 해안을 탐색했습니다. 이어 네덜란드 정부는 북아메리카 동부 지역을 식민화할 회사를 물색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입찰 결과로 1618년 뉴 네덜란드 회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네덜란드 정부가 원하는 식민 사업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듬해인 1619년 네덜란드는 서인도 회사에게 북위 40에서 45도 사이에 북아메리카 동부 지역에 대한 면허권을 주게 됩니다. 동남아에 동인도 회사라는 식민 회사를 둔 것처럼 신대륙에는 서인도 회사라는 식민 기업을 구성한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지금의 뉴욕을 자국의 수도의 이름을 따서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네덜란드는 1624년 이후 뉴욕 맨해튼 섬을 중심으로 항구적 식민지를 세웠고 1626년 맨해튼 남단에 포트 암스테르담 요새를 건설하고 초대 총독으로 페네 미누이트를 파견했습니다. 미누이트는 맨해튼의 인디언에게
지금 돈으로 약 24달러를 주고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 땅이 지금 로어 맨해튼입니다. 뉴 암스테르담의 네덜란드인들은 인디언들과 모피 거래로 번영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뉴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지금의 뉴욕, 뉴저지, 델라웨어, 커네티컷주로 식민 도시를 확대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북미 동부 지역에 세운 식민 도시들을 합쳐 뉴 네덜란드라고 명명했습니다. 초기에는 작은 요새, 시장, 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식민지였고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는 이곳을 중심으로 식민지 무역을 경영했습니다. 뉴 네덜란드 식민당국은 현지 인디언들에게 잔혹하게 대했고 초기에 온건하던 인디언들은 네덜란드 식민 도시와 수차례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식민 인구도 늘어 1653년 2월 이곳의 인구는 약 8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지금의 올바니, 하트퍼드, 트렌턴 지역에 교역소들을 세웠습니다. 네덜란드의 서인도 회사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정착자들을 모았습니다. 뉴 네덜란드에서는 20개의 언어가 쓰였고 다양한 종파의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북아메리카는 네덜란드가 독식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은 북아메리카 남쪽에는 버지니아에, 북쪽에는 매사추세츠에 식민지를 두고 있었고 뉴 네덜란드는 영국 식민도시 사이에 끼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나라 사이의 식민전쟁은 불가피했습니다. 1650년대 들어 영국이 뉴 암스테르담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1664년 영국은 군함 한 척을 보냈습니다. 당시 뉴 네덜란드의 총독 페터르 스타위베산트는 부하들로부터 신망을 잃고 있었습니다. 영국 함대가 침공해 올 때 부하들은 싸움을 거부했고 스타위베산트 총독은 항복했습니다. 같은 해 9월 8일 영국 함대가 뉴 암스테르담을 점령하고 영국 왕의 동생 요크공의 이름을 따서 뉴욕이라고 개칭했습니다. 영국은 1665년 뉴욕의 초대 총독으로 리처드 니콜스를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뉴 암스테르담을 순순히 영국에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1673년에 발발한 제3차 영국 네덜란드 전쟁에서 네덜란드가 뉴욕을 되찾아 뉴 오렌지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곧이어 영국이 뉴욕을 탈환했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1674년 웨스터민스터 조약을 체결하고 뉴욕을 영국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네덜란드는 아메리카 대륙 동해안의 식민지를 50년 만에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뉴 네덜란드와 뉴 암스테르담은 뉴 잉글랜드와 뉴욕으로 바뀌어 영국 식민지가 되었습니다.